2017 뉴욕 오토쇼에서 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의 SUV 차량이 세계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시민권자의 불체 배우자가 영주권 인터뷰를 갖다가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강력한 불체자 추방 정책이 계속되자 불체자를 보호하는 앱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린 유나이티드 항공이 궁색한 변명과 거짓말로 전 세계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뉴저지주는 높은 대학 학비에도 불구하고 공립대 수업료 면제 정책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2017년 뉴욕 오토쇼에서 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의 SUV 차량이 세계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제네시스는 양산차 출시를 오는 2019년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맨해튼 제이콥스 제비치 센터에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2017년 뉴욕 국제 오토쇼. 공식적인 행사 시작에 앞서 오늘 언론 공개 행사를 가졌습니다. 오늘 행사장을 찾은 기자들의 주목을 받은 곳은 현대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 제네시스는 SUV 컨셉 차량 GV80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2019년 출시를 목표로 하는 GV80은 제네시스가 보유하고 있는 세단 G90, G80에 이어 탄생한 첫 번째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입니다. 현대차는 또 지난달 한국 시장에 출시한 소나타의 페이스 리프트 모델인 소나타 뉴 라이즈를 미국 시장에 처음 선보였으며 기아 자동차는 신형 리오를 공개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체자 꼼짝마 정책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에 자녀를 데려다주고 오는 길에 체포되는가 하면 이번에는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인터뷰를 갖다가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11일 뉴욕타임즈는 종전에는 우선 추방 대상이 아니었던 일반 단순 불체자들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체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체 배우자가 영주권 인터뷰를 하러 갔다가 이민단속요원에 의해 체포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매사추세츠주 지역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영주권 인터뷰를 위해 로렌스에 있는 이민서비스국을 찾았던 3명의 불체자가 IC 단속요원에 체포돼 이민구치소에 구금됐습니다. 범죄 혐의로 이민국에 매년 한 번씩 정기적으로 출두했던 한 여성은 지난 2월 갑자기 추방됐습니다. 이민단속요원의 재량에 따라 눈 감아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예외 없이 체포와 추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이민 전문 변호사는 클라이언트가 USCIS나 IC 오피스, 이민법원 등에 출두할 때 이제는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범죄의 연루자는 물론 목격자와 증인, 피해자도 체포할 수 있다는 이민 세관단속국의 발표 이후 이민자 사회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불체자 추방 정책에 불체자를 보호하는 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버튼 한 번 누름으로 급박한 상황을 가족에게 알릴 수 있고 이민 단속의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 행해지고 있는 강력한 불체자 추방 정책은 불체자 자신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고심하게 되면서 불체자를 돕는 새로운 모바일 앱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노티피카라는 앱은 사용자가 이민당국에 체포될 경우 스마트폰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즉시 미리 설정해 두었던 가족이나 친지 또는 이민자 지원단체들에게 체포 사실이 전달됩니다. 신속하게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앱을 통해 이민수사관들의 이민 단속 작전 정보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인기 모바일 앱 레드 애드 알러타스는 이민세관 단속국이 어디에서 이민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지 그 지역이 사용자가 위치한 곳 인근에서 진행되거나 이민 단속반의 체크 포인트가 설치된 경우 이를 실시간으로 전송해 줍니다. 구글 직원들이 만들어 화제가 됐던 얼라이브드란 앱은 이민법 추방과 관련된 정보, 법률 지식을 제공할 뿐 아니라 주택, 학교, 취업 등 생활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티피카 앱은 스스로가 불법 체류자라고 밝힌 에드리안 레이나가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족이민 영주권 사전 접수 허용 우선 일자가 6개월이나 대폭 진전됐습니다. 취업이민도 3순위를 빼고는 영주권 판정 일자에서 모두 오픈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국무부가 11일 발표한 5월 영주권 문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가족이민 순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제자리를 지켰던 가족이민 영주권 사전 접수 허용 우선 일자가 대폭 풀렸습니다. 우선 가족이민 1A 순위 사전 접수 우선 일자는 2011년 1월 1일에서 2011년 7월 22일로 6개월 3주나 대폭 개선됐습니다. 가족이민 2A 순위 역시 2015년 11월 22일에서 2016년 4월 8일로 4개월 2주, 2B 순위도 2011년 2월 8일에서 2011년 9월 1일로 6개월 3주나 진전됐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인 3순위는 2015년 8월 22일에서 2005년 12월 1일로 3개월 1주,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인 4순위는 2004년 7월 1일에서 2004년 11월 15일로 4개월 2주 앞당겨졌습니다. 가족이민의 영주권 판정 우선 일자 역시 4순위를 제외하고 전 부문에서 2주에서 1개월 3주까지 소폭 진전했습니다. 한편 취업이민에서는 3순위를 제외한 1, 2, 4순위의 영주권 판정 일자가 모두 오픈됐으며 다만 3순위 숙련공 및 비숙련공 부문의 5월 영주권 판정 일자는 2017년 3월 15일로 전달보다 1개월 개선됐습니다. 사회 지도층들이 공식 석상에 나와서 하는 말과 행동, 과연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리는 동영상만으로도 분노를 사기에 충분한 유나이티드 항공이 궁색한 변명과 거짓말로 분노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피해 승객 69세 데이빗 다우가 베트남계 미국인으로 밝혀지면서 아시안 커뮤니티는 물론 아시아 국가에서도 분노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LA타임스와 USA 투데이에 의하면 이날 유나이티드 항공 측은 오버부킹을 이유로 승객들에게 자발적으로 좌석을 포기할 것을 권유했지만 오버부킹은 아니었으며 유나이티드 항공 직원들을 탑승시키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비난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스카 무노즈 최고 경영자는 모든 승객에게 깊이 사과한다면서도 직원들에게는 당시 상황에 대한 행동을 지지하는 내부 서한을 보낸 것으로 드러나 여론은 더 악화됐습니다. 온라인과 SNS 등에서는 불매운동과 청원운동이 벌어지고 네티즌들은 항공사를 비난하는 분노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백악관도 유감을 표명했으며 연방의회 차원에서는 진상조사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항공사의 이 같은 횡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비난 여론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엘리너 홈스 노턴 연방 하원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열 것을 요구했습니다. 뉴욕의 아시안 정치인들도 항공사의 행동을 규탄했으며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 의원은 항공사 측에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올 가을 학기부터 중산층 공립대 수업료 면제 정책을 시행하면서 타주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저지에서는 높은 대학 학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대학 학비 면제에 대해 지나치게 진보주의적인 접근 방식이라며 수업료 면제가 대학 학비 부담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보다는 정부 학자금 보조 프로그램 강화가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크리스티 주지사 의견에 동조하는 이들은 수업료를 무료로 했을 때 그 부담은 납세자에게 전가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저지주 내 총 12개 공립대 수업료는 모두 $10,00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뉴욕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2016에서 17학년도 기준 뉴저지 공대의 거주민 학생 수업료는 $16,430, 뉴욕 주립대 빙햄튼 캠퍼스는 $6,470로 뉴욕에 비해 2.5배에 달했습니다. 이는 뉴저지를 떠나는 고교생이 해마다 증가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크로니컬 오브 하이어에드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 타주 대학에 진학한 뉴저지 학생은 31,783명으로 뉴욕주 29,913명보다 많았습니다. 한편 학자금 보조 프로그램의 강화를 역설한 크리스티 주정부의 공립대 지원금은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열흘 새 2번이나 탈선 사고가 발생하면서 뉴욕, 뉴저지는 엠트랙 탈선 사고와 철로 안전 평가 작업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큰 고객인 뉴욕과 뉴저지가 직접 펜스테이션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10일 앤드류 코모 뉴욕 주지사와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철도관리청과 엠트랙에 서한을 보내 이번 조사에 뉴욕, 뉴저지 관계당국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현재 연방철도관리청과 엠트랙은 공동으로 탈선 관련 조사와 안전 평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엠트랙의 윙 무어만 최고 경영자는 지난주 노후화된 목조 연결 매듭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철도관리청과 공동조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뉴욕, 뉴저지 주지사는 펜스테이션을 이용하는 가장 큰 고객인 뉴욕과 뉴저지가 직접 펜스테이션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정기점검 관련 규정에도 변화를 줘야 한다며 엠트랙을 압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엠트랙은 이메일 성명을 내고 펜스테이션의 정상화를 위해 협력업체들과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주지사실에 따르면 뉴저지 트랜짓은 엠트랙에 연간 9,300만 달러의 펜스테이션 이용료 및 노스 이스트 코리도 노선 운영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한인주택시장의 매매도 늘어나고 있지만 타운에 따라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버겐카운티 지역은 셀러 마켓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11일 스타레저가 분석한 2월 타운별 주택시장 현황에 따르면 버겐카운티 리치필드 파크의 주택 리스팅 매물은 총 25채에 불과하면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5.3%나 줄었습니다. 주택 리스팅 감소 전국 1위는 애틀랜틱 카운티 부에나로 59.1%를 보였으며 주 전체에서 두 번째가 리치필드 파크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버겐카운티에서 두드러져 리치우드와 워싱턴 타운십이 각각 48%와 45%로 4위와 5위를 기록했습니다. 매물 감소율이 가장 높은 타운 5개 중 3곳이 위치해 있는 버겐카운티는 주택 매물이 줄면서 구입자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셀러 마켓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같은 버겐카운티여도 팰리세이스 파크의 경우에는 총 76채의 매물이 나와 전년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10.14% 증가했습니다. 반면 최근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포트리의 주택 매물은 323채로 16% 감소해 매물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파인, 해링턴 파크, 리치필드 등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주택 매물이 늘거나 비슷했고 잉그루드 클립스, 테너플라이, 크레스킬, 클러스터와 리치우드 등은 매물이 감소했습니다. 한편 뉴저지주 전체 500여 타운의 70%에서 주택 매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지난해 남가주 지역 4곳의 경제 성장률이 201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이 12개 경제 지표를 기준으로 미 전역 대도시 50곳의 경제 활동 지수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9월부터 12월 사이 남가주 지역 4곳의 경제 성장 속도가 2010년 이후 가장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분기 동안의 경제 성장률은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 2.2%,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경우 2.5%, 샌디에고는 2.7%, 벤츄라 카운티는 2.9%로 나타나 4곳 모두 2010년 이후 평균 경제 성장률과 1년 전 경제 성장률에 비해 훨씬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당국은 이 같은 경제 성장률은 1990년도 때의 경제 성장 지수와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대통령 선거 이후 트럼프 정부의 경제 정책이 발표되면서 성장률이 다시 높아진 점으로 미루어 봤을 때 선거가 시작되기 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소비자들의 심리가 위축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의 공권력 남용 관련 논란이 확산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LA 경찰의 바디캠 장착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LAPD는 테이저 인터내셔널사와 5년 동안의 바디캠 구매 계약과 함께 앞으로 1년 동안 테스트를 하게 되며 특히 제작사가 보유한 엑손 브랜드의 바디캠을 40% 할인과 함께 제공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LA 경찰국은 7천여 명에 달하는 순찰 경관 전원에게 바디캠 보급을 목표로 올해까지 전원 장착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LAPD는 지난달 2,700대 이상의 바디캠을 경관들에게 지급했으며 LA시는 미 전역에서 가장 많은 바디캠을 경찰 일선 현장과 수사에 접목하는 도시가 될 전망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정치가 혼란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입니다. 한때 부유국이었던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 길거리 곳곳에서 쓰레기 봉투를 뒤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쓰레기통에서 음식물을 발견한 남성은 한 입 가득 먹고는 딸에게도 건네줍니다. 얼마나 굶주렸는지 조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Vemos miles reventando la basura para poder comer. Miles. No somos uno, ni dos, ni cuatro, somos miles que estamos en la calle buscando para comer, sobrevivir. 과일이나 채소가 버려진 곳에는 어김없이 굶주린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나마 상태가 조금 나은 걸 찾아 허겁지겁 허기부터 달랩니다. 심지어 쓰레기차에 실린 봉투까지 다시 꺼내 혹시라도 먹을 것이 있는지 샅샅이 뒤집니다. 올해 19살인 산체스 양도 7달 된 딸을 가슴에 품고는 하루 종일 쓰레기통을 뒤지며 살아갑니다. 남편이 살해돼 혼자 남은 상황에서 굶어 죽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Bueno, una vez que me comí un arroz y tenía gusano y me enfermé el estómago. No me fijé, pero ahora sí, pues lo que me voy a comer primero. 굶주림은 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베네수엘라 국민 가운데 75%가 경제난에 따른 식량 부족으로 9kg 가까이 체중이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왔을 정도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콜롬비아로 향하는 길목. 식료품과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콜롬비아로 넘어가는 긴 행렬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머리카락을 자르는 여성들이 보입니다. 한 푼이 아쉬운 주부들이 돈을 받고 머리카락을 파는 겁니다. We do it for necessity, but they also abuse us. I feel I was ripped off. They left me completely bald underneath. 주부들은 머리카락까지 팔아가며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지만 유가 하락과 실정으로 파탄에 빠진 베네수엘라 경제는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은 경제 파탄이 좌파 정부인 마두로 대통령의 실정에서 비롯됐다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지만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을 필두로 한 자본주의 세력의 음모라며 반발하는 상황. 정치권의 혼란까지 더해지면서 굶주림에 지친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허리띠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예산안 타결 직전까지 걸림돌로 작용했던 청소년 형법 개정안이 2018 회계년도 예산안에 포함돼 통과됐습니다. 징역형을 적용받는 뉴욕주 청소년의 연령이 16세에서 18세로 상향됩니다. 중범죄를 저지른 16세 청소년 범죄자는 내년 10월 1일부터 17세 청소년 범죄자는 2019년 1월 1일부터 일반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청소년 교화센터로 보내집니다. 퀸즈 지역 주민대표 기구인 커뮤니티 보드에 한인 4명이 각 지역 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퀸즈 보로청이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각 지역 354명 CB 위원 명단에 따르면 플로싱과 칼리지 포인트 등을 포함하는 CB7의 테렌스 박 씨와 존 최 씨가 위원으로 활동합니다. 써니사이드 지역의 CB2에는 알리어 박 씨가 포함됐고 CB11에는 린다리 현 뉴욕 한인 봉사센터 사무총장이 선임됐습니다. 11일 뉴욕시경에 따르면 플로싱 36 애비뉴에 사는 80세 정용 씨가 10일 오전 10시 이후 귀가하지 않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 씨는 36 애비뉴와 168 스트리트 사이에 있는 자신의 집에 마지막까지 있었으며 집을 나설 때 빨간색 쇼핑 카트를 끌고 있었습니다. 당시 검은색 자켓과 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신장은 4피트 9인치입니다. 김 씨를 보신 분은 800-577-8477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에스더 화재단 힐링 캠프가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됩니다. 당면한 정신 건강 위기를 예방하고 극복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청 대상자는 현재 정서, 심리적 어려움, 성격 갈등, 관계 형성의 어려움, 가족 갈등 등 다양한 부분의 심리적 문제를 가진 18세 이상 성인입니다. 참가자들은 소그룹으로 나뉘어 상호 피드백, 사회화 과정, 역할극 등을 통해 변화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게 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간간히 구름이 끼겠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2도, 섭씨 17도, 밤 최저 기온은 46도, 섭씨 8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면서 쾌적하겠습니다. 하지만 토요일은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